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별 고사도 거의 대부분 끝나가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의 경우는 12월 6일 배부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수시를 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학별 고사를 치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여부를 가채점 진단을 통해서 받으셨을 텐데요. 현재 처음에 나왔던 등급 컷보다 표준 점수가 조금 조정이 돼서 낮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상위권에서 만점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기사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가채점 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작년에 수능 만점자는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만점자가 10명 안팎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번 수능이 작년 2024학년도 수능보다는 확실히 쉬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제가 수능 당일에 국어가 작년보다는 쉽지만 엄청 쉽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국어의 표준 점수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종로학원에서 표점 최고점을 추정해 본 바로는 136점으로 고속성장을 비롯한 입시기관에서 잡고 있는 138점보다 좀 더 낮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5학년도 국어의 등급컷의 급간이 2023학년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은 2023학년도 학생들의 입결을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2023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정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투과목의 제한을 푸른 게 작년이고요. 올해의 경우는 공대에서도 사탐 선택자들도 지원할 수 있게끔 많은 학교들이 탐구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국어와 수학의 등급 컷이 2023학년도 수능과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2023학년도 합격자들의 성적을 가지고 올해 합격선을 결정하지 않을까 추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선 2023학년도의 수능 등급 컷의 경우 1등급이 언어와 매체는 91점이었고 화법과 작문은 95점에서 96점 사이였거든요. 수학의 경우는 미적분이 84에서 85점, 기하가 87점에서 88점, 확률과 통계가 88점에서 89점, 이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올해 수능도 가채점 상으로는 133점이 1등급 컷으로 수학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국어를 한 개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춘 학생이 가톨릭대 의예과를 합격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정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합격자들의 누적 백분위입니다. 이 누적 백분위라는 것은 그 학교의 환산법으로 이 학생이 전국에서 몇 프로인가 이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누적 백분위라는 개념이 대학에서 쓰는 개념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발표할 때는 합격자들의 환산 점수 70% 컷과 아니면은 백분위 평균의 70% 컷을 보여주는데, 특히 백분위 자료는 정말 쓸데없는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몇 등급 학생이 합격했냐 이것과 같아요. 대략적인 지표일 뿐이지 다음에 원서를 지원할 때 백분위를 참고해서 정시를 쓰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물론 백분위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백분위를 반영하는 학교도 백분위를 환산한 환산 점수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입결에서의 백분위 평균은 지표로만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학생의 성적을 보시면 이 학생은 수학을 다 맞은 학생입니다. 근데 국어가 조금 아쉽고 이때는 서울대 의예과를 지원하려면 투과목을 했었어야 하기 때문에 투과목을 했는데 점수가 아쉽게 나와서 인서울 의예과를 쓸 수가 없는 성적입니다. 따라서 어디를 지원해야 하느냐, 충남대, 연세대 미래, 단국대 천안 이렇게 썼을 때 합격하는 성적이에요. 충남대의 경우 이 학생의 누백을 계산하면 0.25%가 나오는데 최종 누백은 0.33%여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었고, 연세대 미래와 단국대 천안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다소 쉬워지면 수학의 점수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다음 학생의 경우는 수학이 한 개 틀렸는데 백분위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을 쓰면 앞에 친구와 이 친구는 똑같은 점수를 부여받는 거죠. 지방대 메디컬이 백분위 조합으로 성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달라도 백분위가 같은 경우에는 훨씬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 치대를 쓰기에는 점수가 살짝 모자릅니다. 이 학생의 경우 한의대를 생각하고 있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가천대, 경희대, 한의과를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이었고요. 다군에서는 소신 지원으로 고신대 의예과를 질러 봤었는데 고신대 식으로의 최종 누백이 0.5% 정도거든요.
이 학생이 0.9%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고신대는 합격하기 힘든 점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경우는 메디컬에서 약대를 쓰기엔 점수가 살짝 모자르는 친구인데요. 이 학생이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는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인데 나군에서 서울대 바이오시스템 소재공학과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는 특이한 해인데요. 처음으로 서울대가 정시에 내신 반영을 해서 교과 이수의 정도를 보겠다고 선언한 첫 번째 해이고 아직 2과목이 폐지가 안 돼서 이 당시에 서울대의 최종 누백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따라서 입결이 엄청나게 하락해서 5.97%까지 합격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은 2024학년도에 2과목 필수 응시를 폐지함으로써 다시 서울대는 최종 누백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성적대가 서울대 자연계열에서 중위권 정도의 학과를 쓸 수 있는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학생이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합격한 학생인데 이 학생의 누백이 고려대식으로 2.54%, 당시에 고려대 화공생명의 경우 3.08까지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두 번째 탐구 과목은 다 맞은 학생이고요. 국어가 좀 아쉬웠는데 나군에서는 이 학생이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써서 최초합으로 붙었습니다. 나군에서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까지도 이 학생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에 가군에서 성균관대 반도체학과와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둘 중에서 어디를 쓸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결국 고려대를 선택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음 학생의 경우는 위 학생보다 점수가 고른 편입니다. 100분위가 딱 95, 96에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100분위 함정이 나오죠. 이 학생의 경우는 고려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정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입니다. 고려대식으로 4%가 나오는 학생이고요. 최종 누백이 4.46에서 형성이 되었는데 고려대식으로 누백을 계산했을 때 5%대가 인문계열을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이고요. 6%대로 넘어가면 고대를 합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인문계열은 고려대학교를 가야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지원 쪽으로 가서 진학사 모의지원의 점수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군에서는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썼으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인데요. 사실 한양대 공대의 경우 나군에 매력적인 공대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한양대식의 누백으로 4%가 되는 학생들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합격한 학생의 성적인데 이 학생의 경우는 인문계열 학생이었고 당시에 100분위가 88이지만 동점자가 많아서 등급이 2등급으로 찍혔던 해가 2023학년도였고요. 이 학생은 한양대 중어중문학과에 거의 마지막에 합격을 하는 학생이고요. 나군에서는 중앙대가 아니라 이화여대를 썼는데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이 위의 성적대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를 잘 봤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했고요. 다군에서는 한국외대 경영학과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이 학생의 원서 구성이 당시에 한양대 중어중문학과가 진학사로 2칸, 3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군하고 다군을 다 안정 하향 지원해서 나군의 이화여대, 다군의 홍익대 경영 이렇게 써서 3장 다 합격한 학생의 성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많은 학생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성적대인데요. 지금 이 학생의 성적을 보시면 탐구 하나가 아쉽게 미끄러져서 서성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를 쓸 수 있을까 봤더니 경희대 서울캠에 있는 인문사회계열을 쓰기엔 점수가 좀 모자라요. 국제캠의 어문계열 쪽으로 들어가 봤을 때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고 나군에서는 한국외대를 쓰면 영미언어 문화학과를 썼을 때 합격을 했던 친구이고요. 다군에서는 홍익대 경영을 쓰면 합격하는 성적이 이 정도입니다. 홍익대 경영의 경우 2023학년도보다 2024학년도와 홍익대식으로의 최종 누백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홍익대식으로 13% 정도는 돼야 합격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거든요. 특히 홍대 영상에 홍대가 가능하냐고 많이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 본인의 누백이 15, 16을 넘어간다. 그러면 소신지원권이기 때문에 원서를 잘 고민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다음 성적은 홍대를 쓰기에 아쉬운 성적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학생의 경우 탐구 2번째 과목이 아쉬운데 나군에서 과연 동국대가 될까? 이것을 봤더니 동국대 불교학부는 합격할 수 있지만 다른 학과는 합격하기 힘듭니다. 동국대식의 누적 100분위로 15% 안에 들어야 안정권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건국대도 힘들어요. 가군의 국민대 경영학과를 쓰면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는 성적이고, 다군의 경우 홍대 경제학부가 보시면 어때요? 누백으로 봤을 때도 모자르죠. 그러니까 홍대가 점수가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누백은 거의 1차인데 예상 컷은 0.6밖에 안 돼요. 성적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작년 2024학년도 같은 경우도 경희대를 반드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국제 캠퍼스 어문 계열에 몰려서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 학생이 경희대 스페인어학과를 썼을 때 살짝 모자라서 떨어지는 성적이거든요. 탐구 과목의 경우 첫 번째 과목은 다 맞았는데 국어가 쉬웠을 때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하면 점수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원래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가군의 경희대를 쓰기에 좀 모자랍니다. 그럼 나군에 어디를 써야 하느냐? 국민대를 써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인데, 이 당시에 국민대를 보시면 진학과 고속에서 잡고 있는 점수보다 최종 예상컷과 최종 누백이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국민대 경제학과가 갖는 포지션이 안정으로 박아놓고 다군의 홍대를 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대 경제학과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학과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군의 경우 학생 누백과 최종 누백을 보시면 너무 아깝게 홍대 경제학부도 안 됩니다. 다만 홍대 경제학부의 경우는 자율전공이나 경영학과보다 누백이 이 당시에 많이 떨어진 편인데, 그 이유는 역시 눈치 싸움이죠. 추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도 많이 뽑는 학과를 쓰는 게 추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적게 뽑는 학과가 진학사의 마지막 점수에서 많이 높게 잡히면 보통 학생들이 쉽게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안정카드를 확보하고 하나 질러보겠다 이러면 오히려 인원이 20명 안팎에 있는 학과에서 진학사 점수가 꽤 높게 잡혀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채점상으로는 표준 점수가 정확하지 않고 100분위도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봤구나, 그것만 판단을 할 수가 있지, 가채점 상으로 정시 라인을 잡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요. 특히 가채점을 한 친구들이 성적이 바뀌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채점을 못 태운 경우 복귀해서 풀면서 자기가 이 정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학 라인을 정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모의 지원 지금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성적표가 나와야지만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2025학년도 정시의 큰 특징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원서를 쓸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를 다니고 있어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올해 수능을 다시 봤는데 내가 또 서울대를 갈 성적이 나온 거예요. 이러한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원서를 안 쓰거나 아니면 메디컬 어디라도 한번 질러보자, 이러한 심정으로 원서를 구성할 겁니다. 내가 성균관대를 다니는데 중앙대에 갈 성적이 나왔어요. 이런 친구들은 원서를 어떻게 할까요? 응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학사 모의 지원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서를 쓰지 않는 허수들이 꽤 오래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학교에서 환산하는 점수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누적 백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실제 점수가 나왔을 때 나의 누백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2023학년도를 되돌아봤을 때 메디컬은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만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내려올수록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고 내 점수대로 그대로 맞춰가는 경향이 컸어요. 다만 올해 탐구가 어려웠고 가산점의 영향이 있긴 합니다. 나한테 유리한 학교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게 학교의 티어를 하나 올려줄 정도의 파괴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 점수, 내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원서를 구성할 때 내가 여기까지는 용납이 된다는 안정적인 원서를 하나 픽을 한 다음에 원서 조합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6교시 정시 영역입니다. 그러면 저는 실제 점수가 나오면 2025학년도에서의 지원은 어떻게 돼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성적표에 찍힌 성적이 잘 나와서 꼭 원하는 결과를 이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